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자식들 없이 딸만 하나 있어요. 외동딸이죠. 외동딸이라고 해서 귀하게 오냐오냐만 하며 키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이 하나이니 부족하지 않게는 키웠습니다. 그래도 도리를 알고 이기적으로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딸은 대학에서 피아노로 전공을 했습니다. 사실 전공을 더 살려서 멋진 피아니스트가 되었으면 했는데 예체능으로 뻗어나가기엔 정말 쉽지 않더군요. 유명 교수들 레슨 한 번에 100여만 원의 돈이 훅훅 나가야 했고 대학원이나 유학, 정말 현찰을 빵빵하게 쌓아두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딸은 졸업 후에 동네에서 작은 피아노 학원을 오픈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피아노 학원을 내주었습니다. 전공을 하면서 힘들게 피아노를 치던 때와 달리 한 번씩 들려서 보면 피아노 가르치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고 피아노만 가르치는 것도 학원 한쪽 방에선 다른 학기 전공자들을 파트로 고용해 바이올린과 첼로도 함께 레슨 과목으로 구성하다 보니 학생들도 많아졌고 때마다 이런저런 이벤트도 많이 하다 보니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도 잘 나 학원 오픈 2년 만에 학원 옆에 상가 2칸을 더 임대해야 할 만큼 규모도 커졌습니다. 착하기만 해서 험난한 사회생활을 어찌해 나갈까 싶었는데 참 기특하더라고요. 딸이 28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합니다. 매번 학원과 집만 오가서 대체 연애는 언제 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만나고 있었나 봅니다. 딸의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학원을 운영하는 같은 상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딸의 학원을 오고 갈 때 본 적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남자친구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니 모르긴 몰라도 딸의 마음만큼은 진심이고 진지하구나 싶었거든요. 그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선입견을 갖고 싶지도 않았고 딸이 저렇게 좋다고 한 사람은 처음이기에 그 사람 자체를 보고 싶었거든요. 얼마 뒤 주말 남편과 함께 딸의 남자친구를 초대해서 만났습니다. 권칠하니 잘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딸의 학원을 오고 가며 한 번도 마주쳐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상가에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어느 매장에서 일을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층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고 지금 취업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딸보다 2살 어린 26살이라더군요. 만난 지 이제 6개월 남짓이라는데 결혼이라. 사실 정확한 직업이 아직 없고 나이도 연하에다 어린데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하기에 속도 위반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날은 딸의 남자친구를 처음 만난 자리라서 이것저것 따지진 않았어요. 대신 그 아이가 돌아가고 딸을 앉혀두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나는 결혼 정년기가 꽉 찬 조금은 안정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네가 처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소개해준다고 하길래 아무런 조건도 묻지 않았어. 내가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니까. 알바하는 취준생이라. 그래, 그 사람의 능력치를 내가 아직은 모르니 단순 알바를 한다고 해서 깔보거나 무시할 생각은 없어.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선은 너희들 나이가 너무 어려. 그 아이가 제대로 취직을 하고 결혼을 생각해도 너희가 늦은 나이가 아니라고 봐. 만난 기간도 짧고 말이야. 엄마, 우리 서로 정말 좋아해요. 일찍 결혼해서 자리 잡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랑 학원을 같이 읽어 나가도 되잖아. 운전배운 출신이라던데? 나 혼자 운영하기도 버거운데 가족이 같이 하면 나도 믿음이 가고 안 그래도 학부모들이 학원 버스도 운영해 달라는 요청도 많았고 사실 어느 부모가 봐도 탐탁지 않은 조건이지 않나요? 물론 부부가 일심동체 되어서 같이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신혼 때야 좋을 수 있지만 부부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하는 거 부부 둘을 놓고 봤을 때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다 보면 서로 간의 갈등과 이견들로 부부 사이도 나빠질 수 있다고 굳이 학원에서 함께 일할 생각하지 말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 결혼 자금 모아 결혼할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딸은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역시 나이들이 어리고 그 친구의 경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 취업을 하고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한다면 생각을 해본다고 말을 했어요. 3개월 뒤 딸의 남자친구는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다면서 찾아왔더군요. 그러면서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아직 애들이라 그런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취직을 했어도 직장을 어느 정도 다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취직한 건 축하한다고 꾸준히 잘 다니고 결혼 자금 마련되면 다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왜 갑자기 말이 바뀌냐고 합니다. 취직하면 결혼시켜 준다고 하지 않았냐면서요. 그래서 지금 결혼할 능력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다 대학 때부터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그때 자신의 부모님이 마련해준 자가 아파트가 있으니 신혼은 그 집에서 시작하면 된다고 합니다. 직장만 없었을 뿐이었지 부모님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시기에 결혼을 함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요. 딸도 계속해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지. 그 사람도 내 딸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지. 자라면서 속 한 번 안 썩이던 녀석인데 결혼 문제로 많이도 부딪혔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던가요. 그렇게 한 달 뒤 딸의 상견례를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30 가까운 나이에 결혼을 해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돈댁은 결혼을 일찍 해 사위를 낳았는지 아직 50도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도 일찍 결혼을 해서 둘이 같이 가게를 하면서 살았다며 일찍 결혼해 가정을 일구면 책임감도 생기고 한 살에도 젊을 때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엄마도 아빠도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친구는 늦게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가 초등학생이라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한다면서요. 뭐든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 아니겠어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어쨌든 저희들을 좋다고 하고 사위의 직장도 그만하면 되었고 사돈댁도 큰 어려움 없이 사시는 분들일 것 같아 좋은 날을 잡아서 결혼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몇 달을 저희와 대면하고 웃음기 없던 딸이었는데 상견례를 하고 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애교 있고 살가운 딸이 되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그 말 정말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딸이 행복해하니 사위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신혼, 가정, 가구 등을 사 넣어야 하니 신혼집을 한번 가서 보자고 했습니다. 집의 크기와 구조를 알아야 적당한 곳으로 고르기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자 예비 사위가 그럴 필요 없다고 집이 그리 크지 않아 그냥 있는 살림에 침대만 큰 거 사서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둘이 열심히 벌어서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나올 거라고 새 가정 가구는 그때 살 거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전 해주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다 사게 될지언정 결혼하는 딸이 쓰던 거 쓰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가전 가구를 새로 사서 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러는 건 아니라고 보고 바꿀 만한 건 다 바꿔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예비사위가 살고 있는 집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예비사위가 알려준 곳을 내비게이션에 찍을 때부터 이상하긴 했습니다. 요즘 도로명 주소로는 아파트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없으니 가긴 갔는데 가보니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더라고요. 그것도 연식도 오래된. 들어가 보곤 더 기함을 했습니다. 원룸에 10평이 채 안 되어 보이더라고요. 들어갈 가정 가구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탁기랑 건조기는 있어야지 않냐고 물으니 건물 1층에 코인 세탁실이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너무 내키지 않았습니다. 아주 탐탁치 않았어요. 저희들은 지금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모 입장으로는 제대로 된 결혼을 시키고 싶지 이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딸은 학원을 하면서 어느 정도 모아둔 상태인데 말입니다. 다시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진작에 그 사람이 어디 사느냐, 집은 어디냐 꼬치꼬치 묻고 싶었지만 그때 워낙 딸과 대립을 하던 시기였고 어차피 결혼 허락해주는 거 기분 좋게 허락해주자는 남편의 말에 애들 말만 믿고 상견례를 끝낸 우리 탓이죠. 그래서 딸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물론 너희가 젊은이 둘이 열심히 벌면서 살림을 키워나가는 것도 좋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10평도 안 되는 원룸이 웬 말이냐고요. 그래도 딸은 좋다고 합니다. 무조건 결혼할 거라고 해요. 제가 더 모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결혼하고 싶다며 우는 딸을 안고 저도 울었습니다. 답답하고 딸의 앞날이 걱정이 되어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요. 예비사위 나이도 어리고 취직도 했고 둘이 열심히 벌어서 살면 되니
제 스스로를 위로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애들 살 집은 그냥 우리가 마련해 주자고 했습니다. 원룸에서 시작하는 꼴은 못 보겠더라고요. 딸의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오랜만에 둘째 동생이 병원을 갈 일이 있다며 서울에 왔기에 밖에서 만난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서 들어가 주문을 하고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뒤편에 앉아있는 무리들이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가만 들어보니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결혼을 한다며 다른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주는 상황이더군요. 우리도 지금이 딱 그 시기인데 싶으면서 저도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들떠서 청첩장을 돌리고 싶은데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을 가지고 딸의 결혼식을 맡고 있는 상황에 다시 답답해졌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동생과 계속해서 식사를 하는데 뒤 테이블에서 자꾸만 이야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꼭 사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쳐다보니 사돈이 맞습니다. 서울 시내 음식점이 수천 군데일 텐데 뭐 이렇게도 만나지나 싶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하지?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들 키우느라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어디서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왔다니까? 남자고 여자고 얼굴이 잘생기고 예뻐야 해. 우리 며느리가 아들 얼굴 보고 반해서 그렇게 매달렸다잖아. 들어보니 며느리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사돈들이 학원도 떡하니 차려주고 학원도 제법 잘 되더라고. 결혼시켜서 그 학원에 셔터맨이나 시키려고 했는데 취직을 안 하면 결혼을 안 시킨다나 뭐라나? 그래서 우선 당분간은 다니라고 했어. 우리 동생이 일하는 회사에 물류해서 사람 구한다길래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는 척하라고 했지. 정규직으로 어느 정도 일하다가 그만두라고 했어. 며느리 학원이 얼마나 바쁜데 그거 같이 하면 인건비 줄고 부부가 같이 하니 얼마나 좋아? 하늘이 우리를 도왔는지 하필 그날 그 자리에서 듣지 말아야 할, 아니죠. 꼭 알아야 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요상종 이랬던가요? 같이 있는 친구인지 뭔지 그 사람들도 아주 한통속이 되어서 아들이 장가를 잘 가는 거다. 무남 동료 외동딸이는 처가지산 다 아들 거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앉아서 그 옆에 애들이 떠드는 소리를 다 듣고 일어나면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절 본 사돈의 그 당황스러워하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게 얼른 인사도 못하고 어쩔 줄을 모르자 옆에 있던 옆에 애들이 누군데 네가 이렇게 당황을 하냐. 무슨 저승사자라도 본 거냐. 댁은 누구냐. 뭐 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해줬습니다. 사돈 안녕하시냐고요. 그때 뜨악 하는 표정을 짓는 그 무리들의 표정이 아주 가관이었죠. 사돈은 고작 아들을 셔터맨으로 만들고 싶으셨습니까? 고작? 아니 아들 가진 분이 어쩜 그렇게 꿈이 작습니까? 전 사위에 대한 기대가 컸는지 고작 중소기업 3개월차 된 사위가 마음에 차지 않아 매일같이 속이 들끓고 있었는데 사돈은 마누라한테 기생하며 사는 셔터맨 만드는 게 목표셨나 봅니다. 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전 그냥 들은 대로 말한 것 뿐인데요.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다들 듣지 않으셨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들 셔터맨 만들 거라서 당분간만 회사에 다니라고 했다고요. 다들 부럽다면서 바수까지 치시더니 제 말을 어쩔 줄을 모르던 사돈이 이내 아무래도 뭔가 오해가 있는 듯 합니다. 그냥 제가 친구들 앞에서 힘 좀 준다고 쓸데없는 소리 좀 했어요. 오해는 마세요. 오해고 나발이고 난 그런 거 모르겠고요. 아주 기세 등등해서 내 딸을 잡아먹으려는 하이에나처럼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엄마가 어디 있나요? 내가 미쳤지. 처음부터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하고 말았어야 했는데 하나 있는 딸이라고 울고 불고 애원하는 게 안타까워 결혼 허락해줬다가 내 딸 팔자 말아먹을 뻔했네. 애들 결혼 없던 일로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파혼하니 오지 마세요. 아니 사돈은 누가 사돈?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에 그 입 다물어.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예비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위는 전화를 받자마자 다정하게 정모님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한통속이지? 네 엄마랑 짜고 지금 그 직장 잠시만 다니는 거지? 내가 오늘 다 알게 되어서 말이야. 결혼은 없던 일이니 그렇게 알고 파혼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 그렇게 알아.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자신의 아들에게 전화한 걸 알고는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난리더군요.
그래서 왜요? 지금 당장 경찰서 갈까요? 사기로 댁이란 댁 아들 다 고소해 봐요? 네? 내가 진짜 열받아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 입 다물어요. 말은 그렇게 하고 화가 나 소리도 질러댔지만 심장이 벌렁거리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여자 앞에서는 무대포처럼 해댔지만 정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받을 상처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결혼하겠다고 하면 딸과 연을 끊어야 하는 건지 정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딸의 학원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모두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간 결혼 준비를 하며 딸의 마음도 복잡해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딸도 파혼을 하겠다고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정말 현실이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그 집에선 결혼하면 생활비를 달라느니 운전기사를 다른 사람 쓰지 말고 남편을 시키라느니 진작에 붙어먹을 뉘앙스를 푼 게 덜하네요. 결혼한다고 할 때 반대를 해도 자신이 고집을 부린 게 있어 저에게 차마 말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되었으니 파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딸은 파혼을 했습니다. 그 집구석에선 자신들이 실언을 했다고, 그럴 일 없다고, 착실하게 회사에 다닐 거라며 예정대로 식을 올리자고 하더군요. 어딜 감히. 분노가 머리끝까지 찬 남편이 가서 한바탕 할 거라고 하기에 내가 이미 하지 않았느냐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면 결국엔 우리도 똑같은 사람 되니 그냥 있으라 했습니다. 대신 변호사인 동서의 동생에게 이 일에 대해 문의하며 파혼에 따른 위약금과 피해 보상액을 요구했습니다. 법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요목조목 따져 들었더니 결국엔 내어주더라고요. 딸은 그냥 그런 거 받지 말고 깔끔하게 끝내자고 했지만 남편은 피해 보상을 받아야 정신을 차린다면서 끝까지 받아내었고 그렇게 받아낸 돈은 평소에 봉사하러 다니던 보육원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 일 있고 3년이 지났습니다. 이후 딸은 일에만 몰두하며 지냈고 학원 사업을 잘 되어 얼마 전 인근 신도시에 2호점을 내었습니다. 요즘 딸은 다시 연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겐 딱히 이야기를 하지 않더군요. 아마도 좀 더 진지하게 만나보고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아보고 확신이 섰을 때 저희에게 이야기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넌지시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을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인 거라고. 그러니 결혼에 연연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인연이 닿는 사람을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결혼할 인연이다 싶으면 그때가 언제이든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지난 일들은 모두 약이 된 시간들일 뿐이지 절대 수치스럽고 아픈 기억만인 건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